자, 두 번째 우리 오늘은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성장 소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설의 시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작품에서 서술자,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죠. 이야기를 전달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식을 시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에 있어서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했죠. 소설에서는 서술자는 바로 사건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자,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는데 1인칭 시점의 서술자는, 자,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죠. 1인칭이 나예요, 나. 그런 1인칭 시점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즉 1인칭인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점이 있고, 1인칭인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3인칭 시점은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 속에 3인칭이 등장하게 되죠. 3인칭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나라는 사람이 없이. 그래서 서술자는 뭐가 되느냐? 바로 작가가 됩니다. 자, 이 작가는 3인칭 관찰자, 즉 작가가 3인칭을 관찰하는 시점이고, 요거는 작가가 3인칭을 전지적인 입장에서 나타내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내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1인칭은 나라랬죠. 작품 안에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스토리. 자, 보리방구 조수택에서 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나라는 인물이 나의 어린 시절 겪었던 거를 그려내고 있죠.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이름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소설 안에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나가 바로 뭐냐면 서술자가 되겠죠. 서술자는 1인칭이 되겠고요. 이 1인칭인 내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이야기를 해요. 1인칭이 뭐가 됐습니까? 주인공이 됐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속인 인물 역시 글 안에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나는 관찰자의 입장이에요.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나라는 아이가 6살 난 아이, 오키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오키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소설 안에 나오는 자기 엄마와 그 다음에 사랑 손님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의 눈으로 이렇게 봐요. 사랑 손님하고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책 속의 어떤 인물들의 그런 스토리를 관찰해요. 누가? 내가. 그래서 서술자는 나가 됩니다. 그런데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인칭은 나너 뺀 나머지니까 그, 그녀, 뭐 홍길동, 심청이, 소년, 소녀,
나눠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3인칭을 작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데, 작가는 작품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작품 밖에 서술자가, 즉 작가가 되겠죠. 서술자는 작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인칭 시점의 서술자는 나고 3인칭 시점의 서술자는 작가. 그래서 서술자는 나 아니면 작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는 것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나기라는,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보면 소년이 나오고 소녀가 나와요. 소설 속에. 그러면 소년과 소녀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몇 인칭이 돼요? 3인칭이 되죠. 그런데 이 3인칭 이 아이들의 행동을 작가가 그대로, 소년은 소녀를 바라보다 보니까 소년이 소녀를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이 작가의 눈으로 소년 소녀를 관찰을 해요. 보니까 소녀가 조약들을 집어들었다. 작가가 그대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줄까요?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죠. 서술자는 작가가 되죠. 소녀가 조약들을 집어들었네. 근데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늘이 예쁘다라는 소녀의 생각을 전달을 할 수 없어요. 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관찰을 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은 바로 이 소설 밖의 작가가 관찰만 하지 등장인물의 생각은 나타낼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까지 서술하는 것이 바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작품 밖에 있는 작가가 오늘은 싫다, 재수 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생각하는 것까지 바로 독자들에게 전지적인 입장에서 다 알고 전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너희들이 한 생각들을 다 알고 있어. 바로 이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성장소설이 뭡니까? 성장소설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형상화한 소설로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 성장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겪을 수밖에 없던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려낸 소설이 성장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요. 소설 속 사건은 인물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적인 성격을 지닌 소설이 바로 성장소설의 특징이 되겠고요. 왜 이런 소설을 읽어야 되느냐? 바로 성장소설은 바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성찰이라는 건 뭐야? 돌이켜보고 반성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소설을 읽게 됩니다. 오늘은 성장소설과 시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